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입니다. 여러분은 암 환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미디어의 매체를 통해 접한 암 환자의 모습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드라마나 영화 속 암 환자의 캐릭터들은 곧잘 민머리나 비니모자, 가발을 뒤집어 쓴 채 등장하곤 합니다. 이전 알다암 시간에서도 다루었듯이 사실과 다른 편견일까요?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실제 암 환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암 치료 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요소들과 40가지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항암 치료 중 부딪히는 부작용,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암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 알고 다스리는 암. 오늘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결국 삭발을 하게 된 환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가 있는데요. 갑자기 엄마의 머리카락이 전부 사라져버리니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가발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선 당연하고요. 혹시 바깥에서 아이 친구를 마주쳤는데 제가 이런 모습이면 아이가 따돌림이라도 당하지 않을지 걱정되더라고요. 치료를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넘기려 해도 많이 우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 자녀를 둔 여성암 환자분 사연 같네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자녀와의 관계, 주변 엄마들의 시선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어떤 분들은 암 치료가 중요하지 그깟 머리카락 빠지는 게 대수야? 라며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텐데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탈모가 진행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우울증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또 계획된 항암 치료를 마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왜 항암 치료가 탈모를 동반하는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흔히들 항암 치료를 하면 무조건 머리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탁상계열 항암제, 아드리아마이신, 고용량의 사이톡신 등 일부 몇 가지 항암제를 맞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항암제들은 정상세포에 비해 증식 속도가 빠른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해 만든 세포 독성 항암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파괴시킨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약을 맞는 환자들의 몸속 정상세포도 영향을 받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세포가 모낭세포가 되는 거죠. 세포 독성 항암제 탓에 모낭세포가 손상되어 머리카락부터 눈썹, 겨드랑이 털, 온몸의 털이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치료의 한 과정이라곤 하지만 이를 겪는 암 환자들의 마음은 마냥 초연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속한 암교육센터에서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기 위해 암 환자 외모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암 환자가 무슨 치료가 중요하지 외모관리냐, 병원에서 장사하느냐 등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외모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암 환자를 예쁘게 만들어주거나 치장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암 환자가 항암 치료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외모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그의 건강한 대응 방법으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탈모 후 머리카락이 없으면 샴푸는 어떻게 하는지, 듬성듬성 빠지고 새롭게 나는 새싹머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진료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환자분들에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와 대처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간단한 두피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면 두피도 피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세수할 때 두피도 함께 씻어주어야 합니다. 샴푸는 거품이 많이 나지 않고 알코올 함유가 없는 중성 샴푸 또는 손상된 모발용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샴푸나 린스에 잔여물이 남으면 탈모와 비듬의 원인이 되므로 머리를 잘 헹구시고 샴푸 시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적절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외부 오염물질에 시달린 머리카락을 씻기 위해 아침보다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이 많이 일어나면 비듬 제거 두피용품을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하고 머리를 감은 뒤에는 두피 속까지 깨끗하게 말려서 머리카락 손상을 막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피 보호를 위해 두피에 로션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는 항암 치료로 인해 약해진 상태이므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답답하시겠지만 집에서도 면으로 된 두건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두피에 모낭염이나 문제가 생겼다면 항암 샴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이 새로 나기 시작할 때는 빗살이 적고 부드러운 빗으로 매일 아침 저녁 빗어주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염색이나 파마는 항암 치료가 끝나고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암 치료 중에는 평상시처럼 세수하고 옷 입고 외출하는 것,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이 학교에 부모로 방문하는 것 등 별일이 아니었다고 여긴 일상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암 환자들에게는 약해진 피부와 몸을 보호하는 방법은 물론 마음까지 돌볼 수 있는 대응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와 그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빠진 머리카락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자랍니다. 타인의 무신경한 물음이나 시선들이 내 일상과 마음을 흔들도록 두지 마세요. 암 환자분들의 새롭게 자라날 인생을 응원하며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다스리는 암 알다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